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와이팜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무선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분당시 판교에 본사가 있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을 반영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자산은 2019년도 이후 2020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2019년도 대비 약 100%죠. 542억 원이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채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125억 원 증가하여 200억 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도 2019년 대비 424억 원 증가를 하였고요.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 정도 감소해서 888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외형은 2000년도 큰 폭의 증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경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산의 세부 구성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기손익 금융자산인데요. 유동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402억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당기손익 금융자산 25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기업의 자산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게 당기손익 금융자산이죠. 427억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3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이라는 게 다소 좀 생뚱맞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이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대비 35% 61억 원이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1분기 반영뿐임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239억 원 잡혔고요. 2021년 1분기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은 증가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아래에서 다음 영역에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12%, 현금 및 현금성 자산 9%, 매출채권 6%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355%죠. 104억 원 증가하여 134억 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다음은 와이판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매출액 증감률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죠. 2018년도 매출액보다 큰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액은 75% 증가하였지만 재고자산은 175%나 더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매출액 증가분보다 더 적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 2018년도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재고자산이 쌓였다가 최근 그 간극이 좁혀진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함께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2019년도 6.73회 정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었다가 2020년도 다시 1.9회로 낮아지면서 불량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6회 이상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요. 4회 이하는 불량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산업 평균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위에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2020년 보시면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재고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이 회전율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TTM 기준 봤을 때 그 간극이 다시 좁혀졌다라는 거 확인하셨죠? 결국에는 2021년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시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다소 부담이 되는 기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와이팜 부채 내역인데요. 보시면 매입 채무가 전체 부채의 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85억 원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11억 원에서 73억 원 증가를 하여 8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메이채무 같은 경우는 외상값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은 1분기 반영뿐이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줄어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시기적인 원인으로 다소 일시적으로 잡혔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 채무의 특성상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꾸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항목입니다. 다음은 단기 차입금이 56억 원 잡혔는데요. 2021년 1분기 새롭게 잡힌 부분입니다. 차입금이 늘어난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와이판 자본 잉여금이 582억 원으로 전체 자본의 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그동안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늘려온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이익 잉여금은 10%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2020년 대비 50% 85억 원 감소하여 86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많이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 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결성금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정도의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반짝 실적을 있었지만 이게 아마 2019년 실적이겠죠. 2019년 매출액과 영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020년 이익 잉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 1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제 감소 추세를 보였고요. 2021년 하락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타 등등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와이팜 영업이익률인데요. 일단은 2020년 마이너스 10%, TTM 마이너스 9% 잡혔습니다. 적자 기업인 거죠. 영업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영업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죠. 실적이 좋았던 2019년도 10%대를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감소한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업의 자산 세부 내역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단기손익 금융자산이었다는 것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되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판관 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은 영업이익률 관리를 위해 판관비를 쥐어짜거나 낮춰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이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영업 손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판관 비용을 특별히 줄이거나 새롭게 늘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매출액의 감소, 변동으로 인한 판관 비용의 비율의 변화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면적으로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 들여다보시면 좋은데요. 2018, 19, 2020년 보시면 비슷한 수준에서 지출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억, 32억, 34억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매출액이 감소함으로 결국에는 이런 비율 자체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것이죠. 기업의 매출액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는데요. 영업이익의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2020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2020년 기업은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2019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2020년 코스닥 상장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 대비 매출액이 70%나 줄었습니다. 880억 원 감소하였고요.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금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아마 지금의 실적이 안 좋을 게 저렴하게 이제 기업의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 기업의 이제 주가 보시면 2020년 7월 30일 상장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9,130원, 9,13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의 영향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만으로는 다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에 한계가 있지만 결국 이 기업의 와이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상장 전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여 실적을 보였다가 상장 후 매출이 반토막이 난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될지를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와 고정 비용을 분류를 해보면요. 변동 비율이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비용이 변동비로 이렇게 구성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의미는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더라도 큰 폭으로 이익으로 전환되기 힘든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 DOL이 낮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실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은 겁니다. 물론 이런 비용 구조를 갖춘 기업의 장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고정비 지출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격적인 매출, 성장이 결국 영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보시면 TTM 기준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33억 원 났는데요. 당기순이익은 42억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즉 2020년도부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업의 자산 구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봤지만 기업의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427억 원이었죠. 전체 자산의 39%였습니다. 영업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자산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위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는 발생해도 금융자산, 당기손익, 가치평가 등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야 안 되는 것은 실제 현금이나 실적, 현금이나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회계상, 장부상 수익이라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 와이팜이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팔기 전까지는 뭐 주식이라는 게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손익으로 이렇게 반영한 것 뿐입니다. 진짜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지금 와이팜 같은 경우에 손익계산서의 세부 구성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이어지는 평이한 구조가 아닌 것이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적자가 낮지만 보유한 타 기업의 주식 평가죠. 아직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들고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의 평가로 인해서 금융수익이 180억 원 잡힌 겁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당기순이익이 42억 원 플러스로 잡힌 거고요. 뭐 이런 내막을 모르고 단순히 당기순이익 42억 원만 보게 된다면 기업이 실적을 42억 원 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막은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기업 투자죠. 당기순이익 금융자산이 비중이 높은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는 100% 제가 와이팜에 투자한 게 아니라 와이팜이 보유한 타기업 주식에 또 투자한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니까요. 왜 굳이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와이팜의 투자 성과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나마 상장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간혹 비상장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대신해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요.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여다본 기업들의 재무제표 상에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요. 성과를 보인 기업들은 극히 드물었고 아주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손실을 발생하거나 성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좋은 회사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아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계속 비상장으로 있을 리 난무하겠죠.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네모에 이제 채워진 그 네모 부분을 보시게 되면 텔레스케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단계로 적용을 받은 거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수치가 아닌 겁니다. 물론 수준 3단계라고 하더라도 가치평가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14억 원 정도 손실이 잡혔습니다. 물론 비중이 큰 테스나 터러비스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거겠죠. 한마디로 와이팜이 실적이 좋고 잘해서 실적이 난 게 아니라 테크나 퍼러비스 주가에 투자를 해서 그 주가 성과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 실적이 잡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그 회사들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이제 투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퍼러비스나 테크나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원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역시 금융수익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위에서 언급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덕분에 이렇게 2020년 191억 원 잡힌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금액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회계상 장부상 수치란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금융자산 단기손익의 이제 덕분에 흑자로 연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기본주당이익은 감소폭이 뚜렷합니다. 2019년 339원에서 TTM 6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금 흐름 보시면 TTM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7억 원 기록했고요. 2020년 69억 원보다 적자폭이 더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 원인 보시면 일단 2021년 분기 순손실 49억 원이 큽니다. 2020년 1분기 2.5억 원 흑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1년 1분기는 손실을 50억 원 가량 발생하게 된 것이죠. 실적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21년 실적이 악화된 원인으로 인해서 역시나 와이팜이 투자한 주식, 테스나 이런 채권, 텔레스퀘어 등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표 2, 위에서 살펴봤던 단기손익 금융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보시면 결산 기준 그렇게 성과가 좋아 보였지만 2021년 1분기 들여다보면 68억 원 정도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장부가액이 495억 원에서 427억 원으로 줄은 거죠. 주식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결국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57억 원으로 인해서 분기 순손실이 49억 원 잡힌 겁니다. 마이너스죠. 와이팜 현금 흐름 보시면 2019년도까지는 2020년 재무활동 현금 399억 원 잡힌 부분 보이시죠? 이게 대부분 보시면 유상증자 397억 원이고요. 2018년도도 전환성하는 우선주 RCPS도 받았습니다. 2018년 보시면 약 105억 원 정도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요. RCP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닙니다. 벤처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받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불리한 조건들이 많겠죠.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재무활동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 TTM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 차익금도 늘어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투자 부분 보시게 되면 기업이 카펙스 투자, 지금 금융자산보다 훨씬 더 적죠. 금융자산 투자가 훨씬 더 큽니다. 기업은 지금 본인의 영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 기업 투자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하는 기업인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지금 전망이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된 부분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자산의 구성이라든지 현금 흐름 또는 카펙스 투자라든지 금융자산 취득분만 보더라도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상장 전에 실적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잉여현금 흐름이죠. FCF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2018, 2020, TTM까지 모두 마이너스예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실적 부분이라든지 자산 구성 또는 뭐 자본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죠. 유상증자라든지 RCPS 등등. 하여튼 뭐 보시게 되면 영업 실적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역시나 이제 투자할 만한 매력 포인트를 찾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와이팜 기업을 살펴봤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테스나 금융자산 취득한 부분이죠. 테스나 기업밖에는 남는 게 없네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벤처 기업이고 아직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기업의 본질과 영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뭔가 개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재무제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와이팜 기업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는데요. 어느 정도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